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여전히 생생한 아픔이죠. 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참사가 난 지 14년이 지나가지만 부상자들은 아직까지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디로 부상입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부상을 당한 81살 김호근 씨. 14년 전 사고 때는 예상도 못한 위암으로 7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 마시고 암이 올 수 있다. 또 내 가족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 없고 그건 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나는 평생 담배 술도 안 했고.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대책위는 지금까지 사망한 6명 중 4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말합니다. 생존자 중에도 후두암, 혈액종양 등 각종 암으로 6명이 투병 중이라며 사고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 70여 명은 호흡기 장애 판정을 받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10여 년 전 책정한 보상과 만성 후유기금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상자 본인들이 받았어야 될 보상을 추가로 해 주시든지 하는 것을. 그러나 대구시에선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을 추적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하철 관련 그 관련 업무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다만 대구시는 올해 부상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6천만 원을 2.18 안전문화재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구미시가 또 3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영천시가 교통문화지수 꼴찌였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구미시의 한 대로입니다. 경찰이 교통단속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운전자가 신호지시를 위반해 적발됩니다. 저도 이쪽 동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도 걸립니다. 오늘 대출 건이 있어서 급해서 하다 보니. 횡단보도 정지선은 지키지 않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 군, 구별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을 조사한 교통문화지수에서 경상북도는 79.12를 받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6위,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 꼴찌,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16위 등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는 구미시가, 30만 명 이하 도시 가운데서는 영천시와 상주시, 안동시가 최하위 그룹에 속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계층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문화지수에서 대구는 3위, 세종시와 대전시가 각각 1, 2위를 기록해 주로 대도시의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인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자 대구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관광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중국 전략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국 유학생 등 지역의 대학생을 관광 서포터즈로 구성해 중국 SNS 노출을 강화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 관광객이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MBC 대표일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한 주간의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것이 뒤에 보이는 평화의 소녀상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소녀상입니다. 지난 3일절에 대구의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2015년 8월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것에 이어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 진통도 있었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 2280원 인도에 임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소녀상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제자리를 잘 지키길 바란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시장님, 철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생각을 바로잡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길 기원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수천 개의 풍등이 하늘을 수놓는 명장면인데요. 컴퓨터 그래픽보다 더 아름다운 이 광경은 다름 아닌 지난해 두류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달구벌 관등놀이 행사 때 시민들의 소원을 담아 날리는 풍등 행사 모습인데요. 누리꾼들은 6,700여 개의 댓글을 통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진짜 꼭 가야 해 올해는 등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풍등축제가 올해는 또 어떤 장관을 연출할지 참 기대되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올봄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우리 지역 대표 프로구단인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는 지난 겨울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오키나와에서 해외팀들과 다양한 조합들을 시험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훈련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합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투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승부할 수 있는 것 같고. 전지훈련을 마치고 출정식까지 치른 대구FC도 새 유니폼을 선보이며 1부 리그 개막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말 혹독하리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이 결과물이 이 시즌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 올 시즌 새로운 도전에 나설 두 팀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누리꾼들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강진의 여진이라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도 오전 6시 33분 김천시 남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건수가 지난 2014년 128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모두 55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